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일본판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래픽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의 위탁 생산 2차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군요. 따라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탁 생산, 즉 파운드리 부문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를 제치고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반응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 위탁 생산 물량을 추가 수주했다. 2차 발주에서도 파운드리 세계 1위인 TSMC를 제친 것이다. 삼성전자가 기술력과 납기에서 우위를 보이며 TSMC의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올 초 1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엔비디아의 1차 주문을 받아 지난 9월 제품을 공급했다. 엔비디아는 GPU에 DRAM 등을 조합해 제조하는 그래픽카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GPU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2차 주문은 TSMC가 따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는 기술력과 신속한 납품 조건 등을 앞세워 물량을 가져왔다. 엔비디아가 지난 9월에 출시한 지포스 RTX 30 시리즈는 세계 시장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제품을 사지 못한 소비자들은 그래픽카드의 핵심 부품인 GPU를 수탁 생산하는 삼성전자를 탓했다. 공급 부족은 삼성전자의 낮은 GPU 수율 때문이란 얘기가 퍼졌다. 엔비디아가 삼성 대신 TSMC와 손을 잡을 것이란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PU 추가 물량까지 따내면서 수율 관련 논란은 악의적인 루머였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7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경기 화성 파운드리 공장 8나노미터 공정에서 엔비디아의 GPU 추가 물량을 생산 중이다. 그래픽카드 공급 부족 상황이 심해지자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삼성전자에 주문을 넣은 것이다. 엔비디아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아닌 삼성전자와 손잡은 것을 두고 기술력과 납품 일정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 8나노미터 공정은 7나노미터 이하만큼은 아니지만 고성능 반도체 생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다. 안정적인 납품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 모두 주문이 밀려있는 상황이지만 8나노미터 공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엔비디아로선 가성비 좋은 삼성 8나노미터 공정을 제외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엔비디아 등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고객사는 증가 추세다. 퀄컴, 구글, 시스코, IBM, 중국 바이두 등으로 고객군이 다변화됐다. 주문받은 제품도 다양화됐다. 업계에선 고객의 질과 양이 모두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올해 역대 최고 매출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서 140억 5,400만 달러, 약 15조 4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9% 증가한 수치다. 트렌드포스는 시스템 온 칩과 고성능 컴퓨팅 칩, 파운드리 수요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내년은 파운드리 세계 1위 TSMC 추격 승부의 한 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4분기 기준 점유율 16.4%로 세계 2위이지만 TSMC 55.6%와의 격차는 30%포인트 이상, 세계 파운드리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양사 실적은 가파르게 늘고 최신 5나노미터 공정의 고객 확보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정기 인사를 통해 파운드리 사업부의 핵심 임원 진용을 새롭게 갖췄다.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동시에 4나노미터, 3나노미터 등 차세대 공정에서 TSMC를 누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취임한 최시영 신임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은 최근 한 행사장에서 4나노미터 공정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파운드리는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한국인 고유 표현으로 정신승리다. 일본에서는 친한파보다 친대만파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상태에서 당신들의 정신승리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삼성보다 TSMC 그룹 기업의 상품을 산다. 한국 브랜드 상품은 앞으로 영원히 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수주받았다가 뉴스가 돼? 진짜 작은 나라네. 그런 건 일본에서는 사내 뉴스 취급이잖아. 일본의 중소기업 중 세계 시장 점유율 90% 이상이 허다하다.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았다면 설사 삼성이라도 망한다. 꽤 전부터 엔비디아는 삼성에서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별로 놀랍지 않다. TSMC는 캐퍼가 가득하고 분산은 나쁘지 않다. 4나노, 5나노 숫자는 단순한 기준일 수밖에 없다. 트랜지스터의 성능에 달려 있으며 수율과 요금의 문제. 카탈로그 스펙은 고성능인데 발열로 시료를 발휘할 수 없다든가 하는 건 자주 있는 이야기. 승리라고 단언할 수 있는 때는 실제로 상품이 나와 설계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 때 기대하겠습니다. 판정승이라니 판정 기준을 모르겠어. 단합용 기사에 다 빵 터지네. 고추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이건 미국의 정책이죠. 삼성에 일감을 맡기면 중국에 손을 댈 필요가 없고 한국이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친중으로 기울면 발주 취소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살 것이다. 제품을 제 시간에 맞출 수 있다면 그걸로 괜찮지만 미래에는 차이가 벌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제대로 된 기초 소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도 괜찮겠지요. 뭐 힘내세요. 한국경제신문사가 또 월척 3순위 기사를 썼어. 니온게이자의 신문에선 그렇게 야유받는 기사를 쓰지는 않는다. 중앙일보 주간의 제목이겠지. 주간 잡지도 아니고 판정승이라는 의미 불명한 문구. 진지한 보도를 부탁한다. 비즈니스에 있어서 판정승이란 없다. 따낸 것이고 이익이 날까 말까이다. 아마 삼성은 이익이 나지 않는 쪽을 선택해서 수주했을 것이다. 단지 이 수주에 의해 이득을 보는 것은 일본의 자매 메이커일 것이다. 일본에서는 경제 잡지가 아니면 쓰지 않는 기사이지만 삼성이 거대화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일본에서 전자 관련으로 세계에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졌다. 지금은 생산 설비나 소재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기업은 있지만 최종 제품이 일본 기업이 아니면 해외에서의 영업력이 약한 일본 기업은 쇠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간신히 일본 정부가 디지털청이라 하여 움직임을 보였지만 너무 늦었다. 한국은 20년도 더 된 것 같다. 일본은 무엇으로 세계와 싸울 것인지 그 비전을 일본 정부가 제시하지 않으면 국력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돌쇠 한마디. 분명한 실물 승리를 봐도 정신 승리라 치부하는 또 다른 정신 승리. 이제 그들은 대만 기업을 응원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끼는 수준으로 떨어졌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